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오늘 3월 3일 첫 노래로 유재환의 꽃 같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3일 첫 노래로 유재환의 꽃 같아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감기 걸렸는데 좀 나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감기가 또 걸려가지고 좀 미치겠습니다. 이게 나으려고 하면은 다시 걸리고 나으려고 하면 다시 걸리고 그러네요. 짜증나게.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까 나왔는데 날씨가 막 나오면은 아침에 나오면은 막 약간 쌀쌀한 그런 바람 같은 게 막 불면서 느껴지잖아요. 되게 춥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아침에 딱 나왔을 때 딱 뭔가 이게 되게 푸근하게 그 따뜻한 그 온도 같은 게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오늘 날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일 저녁쯤에 비 온다고 해요. 날씨가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하네요. 뭐 예보상으로는 내일 오후 정도만 하루 잠깐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이제 비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상청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기 때문에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도 있나?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비가 뭐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 그리고 2부 오늘 그 국내에 가볼 만한 여행지나 뭐 그런 곳을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올 때 제가 이제 신발 신고 문 밖으로 나오는데 제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발음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무슨 발음이 막 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혀 깨물었더니 발음이 안 좋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첫 순서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에서는 저번 주에 우수다에서 졸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졸업이 사실 2월달 한 중순 정도나 말 정도면 끝나거든요. 졸업이 다 끝나요. 웬만한 학교에서는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건데 이제 오늘부터 웬만한 학교에서는 이제 오늘이나 뭐 그 정도부터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졸업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사실 이게 한 2월 중순 정도에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 행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수다가 몇 번 빠지면서 이게 일정이 밀려버렸어요. 네, 어쨌거나 뭐 졸업에 대해서 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통계를 내보면은 갈수록 졸업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뭐 빠지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죠. 네, 웬만하면은. 근데 고등학교가 특히 희한하게 졸업식 참여하는 그 학생들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졸업할 때 생각해 보니까 한 반에 한 두 명, 세 명 정도는 그 졸업식에 안 왔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은 뭐 재수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좀 학생들은 뭐 자기들만의 그런 이제 뭐 심적 부담이랄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왕따 같은 그런 괴롭힘 당한 학생들은 그냥 꼴 보기도 싫겠죠. 뭐 괴롭혔던 그 애들을. 예. 그래서 오기 싫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뭔가 지방대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뭔가 쪽팔린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졸업식을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그 대학교에서 하는 그 MT라는 거 있죠, OT 뭐 이런 거, 뭐 이런 일정 같은 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졸업식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식이나 이런 초, 중, 고 대학교 졸업식은 가는, 무슨 일 있어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학교나 다 똑같이 좋은 데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뭐 자기 뭐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가놓고 아니라고 그 뭔가 그 쪽팔리더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이 쪽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그냥 졸업식인데 그냥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졸업식 사진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내가 그때 뭐 했지만 이러면서 그 되게 후회하는 경우가 반드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졸업식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입학식도 마찬가지고. 네. 솔직히 저는 입학식보다는 졸업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네. 뭐 어쨌거나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좀 생각하면은 사진이라도 있어야 뭐 그 얘기라도 하지. 네. 그냥 뭐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추억 만들기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참여할 필요가 없는 행사라는 거는 뭐 분명하지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졸업식은 이제 지나치게 좀 지루하고 뭐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졸업식 살짝 하고 그냥 끝내고 뭐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식하고 뭐 상장 같은 거 주고 그 뭐지 졸업장 같은 거 주고 뭐 그런 것들 몇 개 있어가지고 대학교나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고등학교 졸업식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는 모두 다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그 학교 전통이 양복을 입고 그 졸업식을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저는 교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애들 뭐 교복 막 줄이고 뭐 이럴 때 교복을 왜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졸업식 때도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양복 입을 때 저 혼자만 교복 입었어요. 사실 한복 입을까 생각하다가 한복 입었는데 좀 작더라고요. 작아져가지고 그게 한 중학교 때인가 산 거라서 좀 그 한복이 작아서 그냥 교복 입고 졸업식 날 갔었는데, 그 졸업식을 하고 교실에 와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졸업식 할 때가. 일단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간결하게 진행돼요. 그냥 대충 유럽 같은 경우는 대충 뭐 학교 뭐 사무실 같은 데서 졸업장만 받으면 끝이에요. 뭐 이게 뭐 마땅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졸업식 가가지고 졸업장 받고 끝이에요. 그냥 알아서 뭐 사진을 찍든 뭐 만나서 뭘 하든 뭐 상관은 안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독특하게도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도 그 졸업식 날 그 밀가루를 이게 범벅을 내서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쪽은 그 오키나와 이쪽은 이게 막 우리나라 같이 막 뛰어가가지고 막 다 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양쪽에 이제 쫙 도열한 이제 후배들이 중앙으로 지나가는 이제 종업생들에게 살짝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는 졸업식 때 이런 그런 전통 같은 게 있대요. 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보면은 그 방송부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방송부가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 방송부, 만약에 내가 방송부라면 그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송부라면
반드시 후배 방송부 애한테 졸업식 방송 진행을 그 다 알려주고 진행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진행해야 돼요. 자기 내 졸업식에 내가 음악 틀고 졸업식 음악이라든지 교가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방송실에서 그런 거 틀고 나 혼자 멀뚱멀뚱하게 내 졸업식인데 방송실에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후배한테 꼭 이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나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거 다 방송만 이제 하시는 그런 기사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그 학생이 담당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서 만약에 후배가 뭐 이런 게 못하면은 자신이 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후배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신청곡을 계속 틀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지가 않네요. 굉장히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신청곡이 이게 쌓여 있으면은 뭔가 제 금고에 통장에 잔고가 이게 많이 있는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곡 들어볼까요? 이분 네, 유명한 노래를 신청하셨네. 네.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신청하셨고 또 다른 분은 네, 다른 분은 나훈아의 고향역. 네, 이 신청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문세의 붉은 노을 그리고 이 나훈아의 고향역 이 두 노래 듣고 졸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이문세 붉은 노을 그리고 나훈아의 고향역 듣고 왔습니다. 네, 신청곡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졸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 이전의 졸업식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식이라는 단어만 이제 검색을 해도 막 그 수많은 사진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네, 뭐 어떤 이미지인지 그 사진인지는 제가 굳이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약간 그 어려운 감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장 졸업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그런 졸업식 있죠. 네,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해요. 다만 미국의 일부 명문 사립고에서도 졸업 축제 기간에 남학생들이 모여서 교내를 거의 뭐 나치로 질주하는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간혹 이 역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애초에 교내라는 범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도 하고 2010년 들어서 문제시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배들이랑 연결된 그 뭔가 막장짓이 아니면서 그냥 뭐 자기네끼리 재밌어하는 뭐 이상한 그런 거라서 뭐 사회 시선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어요. 하버드도 시험 기간 중에 하루에 밤 12시에 뭐 나체로 돌아다니는 게 행사라고 합니다. 뭐 이상한 게 있네. 그리고 막장이 아니더라도 남학생들은 졸업할 때 시가를 피는 게 거의 전통이래요. 하버드에서는 남학생들이 졸업할 때 그 담배 피는 게 거의 전통이랍니다. 참 이상한 것도 있네. 네. 담배를 피우던 못 피우던 그냥 시가를 불 붙이고 그냥 사진을 찍는데요. 이거를 이제 피우던 뭐 안 피우던. 네. 물론 이제 미국이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일 보편적인 졸업식 전통이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네요. 네. 우리랑은 좀 다르구나.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그 졸업식 뒤에 약간 그 소위 막장도 뒤풀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행하게 되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잘못된 졸업식 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막 그 발표를 합니다. 뭐 몇몇 대학교들에서도 대학교 졸업식에서나 볼 수 있는 학사모를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졸업식 대신에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학교 생활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준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거로 대체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죠. 네. 사실 학사모를 도입한다고 해서 졸업식 뒤풀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런 졸업식을 진행한다면 과격한 뒤풀이가 없다는 거 덕분에 앞으로 차차 뭐 이런 방식의 졸업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이런 졸업식을 하는 게 사실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들긴 합니다. 네. 뭔가 뭐 교육청에서 하라긴 해야 되겠고, 뭐 안 하긴 뭐 하고 해가지고 한 게 뭐 이런 학사 뭐 이런 것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네, 뭐 지혜로운 처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방식을 해도 학생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뭘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그런 올바른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11년부터 이 그 졸업식 뒤풀이가 굉장히 좀 세져가지고 경찰까지 동원이 돼요. 네, 뭐 졸업식에 경찰들이 이제 오는 거는 뭐 이제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2012년부터 이러한 뒤풀이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2011년에 이제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도 있고 이게 뭐 2011년, 2012년 뭐 집단 괴롭힘 자살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졸업식 뒤풀이에 막 그 옷 막 다 찢어가지고 사진 찍히고 막 그 올라 어디 막 그 사이트에 올라가고 막 뭐 학교 뭐 이게 어디다가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밀가루 막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뒤풀이가 진짜 막장으로 치달아서 공권력 경찰까지 졸업식에 동원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졸업식 가면은 경찰 아저씨들이 몇몇 보여요. 네, 정말 안타까운 면이긴 합니다. 네, 사실 뭔가 끝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경찰들까지 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네,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졸업식 하면은 뭐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밥 한 번 먹고 뭐 이야기 좀 하고 뭐 그러다가 네 빨리빨리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졸업식 끝나고 그 다음날 모여도 되잖아요. 네 사실 시간은 많을 텐데 졸업식하고 시간이 없나? 졸업식하고 그 대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가 이제 멀리 있는 경우에는 뭐 집 알아보거나 아니면 숙소 알아보거나 아니면 뭐 그 근처에 뭐가 있나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시간들보다 약간 그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의 그 시간이 남아요. 되게 그 공중분해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뭐 노래방을 가든 뭐, 뭐 술을 마시든 뭐 그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졸업식 뒤풀이가 너무 이상해지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모두 이 졸업식 뒤풀이를 좀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네, 나중에 제 아이가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은 정말 제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감금시킬 수도 있겠는데.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일부 그 교사나 아니면 뭐 학생 학년주임, 뭐 생활도 교사 같은 분들은 아무리 잘해도 분명히 그 학생들에게 원한 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학교를 위하고 이제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원한을 사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두발 그런 거 있죠. 머리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 그게 학생 주임이나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 졸업식 날 막 그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계란 이런 것들을 그 선생님 자동차 같은 거에다가 막 다 뿌리고 도망가고 뭐 백미러 부시고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런 거가 생기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게 그 짜증나긴 하는데, 네. 아니 뭐 그렇게 해? 그냥 그때 서운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걸 참 차를 부시고 그래 짜증나게.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그 졸업식 날만이라도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게 어떤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교권이 바로 살아야 될 텐데. 네. 요즘에는 또 교육부가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권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림자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생님 자동차도 부시고 뭐 심지어 막 선생님 그 뭐야 저거 그냥 조금만 뭐 해도 막 구속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제 첫 번째 꿈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이 바뀌어지겠죠. 네, 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조금 많이 이슈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점차 좀 괜찮게 개선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좀 안 좋은 네, 모습이 많이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지도사를 했었잖아요. 그 학생들 수련회나 뭐 아니면 수학여행 뭐 이런 것들 캠프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지도하는 그런 청소년 지도사였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이제 어떤 일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드신 면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네, 뭐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이거였어요. 그 학생이 아파가지고 조퇴를 시켰는데 갑자기 이제 오전에 아파가지고 이제 조퇴를 시켰는데 오후에 그 학생 부모랑 그 학생이랑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그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었더니 조퇴할 때 그 학교 그 문 밖까지 배웅을 안 해줬다고 부모들이 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까지 다시 와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네. 뭐 어쨌거나 네. 아무래도 네. 잘하는 색삭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네. 좀 그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처우나 뭐 그런 것들이 네. 물론 이제 극소수의 학생들이 그런 거는 그런 거겠지만 네,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 다 좀 그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좀 개선해서 네, 그 뭐야 저 제도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좀 괜찮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나중에 제가 애 키울 때 좀 잘 키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순서 우수다 졸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졸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지금 그 졸업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요거 하다 보면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저. 네, 이거 이야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우수다나 아니면은 언제 따로 빼가지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졸업식을 했으니까 다음은 입학식 얘기를 하겠죠 아마? 네. 다음 우수다에서는 입학식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부 노래 듣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청곡 듣고 올게요.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또 신청하셨습니다.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은근히 좀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용필이 형, 네, 용필이 형 노래도 많이 신청하시네. 네.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주세요. 제가 매번 틀어드리니까 네, 많이 많이 주세요. 네, 뭔가 그 내 같은 노래가 막 시장 전체에 나오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신청곡 이문세가 아니지. 깜짝 놀랐네. 김태우의 사랑비 그리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곡 듣고 왔습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그리고 조항종아니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깜짝 놀랐네. 조항조라 가지고 조항조가 입에 붙었어. 네. 1부 두 번째 순서인 오늘의 추천 메뉴입니다. 오늘은 사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이 3월 3일이잖아요. 오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이 바로 삼겹살 데이입니다. 네, 삼겹살 데이라서 오늘이 뭐 삼겹살 먹는 그런 날이래요. 근데 뭔가 그 다른 사람들 다 삼겹살 데이라고 그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뭔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삼겹살이 아니라 무생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겹살에다가 무생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무생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좀 지났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냉장고 열면은 그때 만들었던 음식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 명절이나 이럴 때 음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이고 뭐 지나면은 아직도 있어요. 그게 뭐 엄청나게 먹는데도 계속 남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무생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생채는 또 이제 굉장히 저렴하죠. 무가. 네, 무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좀 쉽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반찬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무가 또 제철이래요. 근데 무가 제철이 아닌 날이 언제지? 어쨌거나 이 무는 또 달달하면서도 뭔가 시원하면서 칼칼한 맛까지 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무생채 맛있겠다. 네. 그럼 무생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가 준비되어야겠죠? 네, 무생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를 총총 이렇게 썰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거 썰는다고 그 무슨 깍두기 마냥 이렇게 네모나게 그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길다라고 얇게 이렇게 착착착착착 썰어야 돼요. 네, 무생채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착착착착착착착. 네, 총총 썬 무에 액젓을 조금 넣고 살짝 절여줍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재워주면 될 거예요. 액젓이 없으면은 소금으로 재워도 괜찮습니다. 네, 액젓을 사용하게 되면 콤콤한 그런 맛이 더 감칠맛 나는 맛을 주는데 뭐 액젓 향을 좀 싫어하신다면 소금을 이용해서 그 재워주셔도 돼요. 하여튼 이제 무 한 개에 이제 마늘 한 통을 다져서 넣어줍니다. 혹시나 뭐 김장하다가 남은 그런 새우젓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만 넣으면은 또 짜지죠? 네, 이거 약간 표현이 그런데 이게 맛이 짜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좀 싱겁다 싶으면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의 양은 기호에 따라서 뭐 매운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스푼 이상 넣어주셔도 돼요. 뭐 청양고춧가루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보통은 그냥 고춧가루로 이렇게 뿌리는데 좀 칼칼함 그 뭔가 매운맛을 원한다 그러면 청양고추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뿌리면 됩니다.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한 반 스푼 정도 넣는데 무와 양념을 잘 섞이게 이렇게 조물조물하게 그 뭐야 잘 묻혀줍니다. 네, 이게 또 중요해요. 그 음식은 손맛이잖아요. 이게 잘 조물려 줍니다. 이게 고르게 그 섞여지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물조물. 요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무생채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은 이게 저보고 이거 뭐 다 했으니까 이게 조물조물 이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재밌으니까 거의 뭐 1시간 동안 조물조물 거리거든요. 그럼 먹으면 맛있어요. 손맛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지 맛있더라고. 하여튼 이게 조물조물 잘해야 됩니다. 조물조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 나요. 여기 이제 하나 쓱 드셔 보시고 간이 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소금을 더 넣거나 아니면 고춧가루를 넣거나 간을 좀 잘 맞추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깨를 좀 쫙 뿌려서 다시 좀 조물어 주면은 맛이 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무생채는 여기다가 마지막에 참깨 같은 거 뭐 이런 거 쫙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맛이 기가 막혀요. 네, 제가 오늘 무생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요거 오늘 이제 삼겹살 데이라고 하니까 삼겹살 쫙 구워가지고 이 무생채도 딱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생채가 비빔밥 할 때 넣어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이 밥에다가 무생채 넣고 뭐 달걀 프라이 같은 거 넣고 뭐 이렇게 비벼 먹거나 아니면은 된장찌개 같은 거 네, 거기다가 넣어 먹어도 맛있는데
아 미치겠다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 아까 밥 먹었는데 더 배고파지는데 갑자기 또. 네, 어우 미치겠다. 네, 하여튼 네 제가 그 무생채 만드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요걸 활용해가지고 오늘 맛있는 저녁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무생채 맛있겠다. 네, 그리고 오늘 삼겹살 데이래요. 네, 삼겹살 맛있겠다. 아 나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그리고 오늘 추천 메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 메뉴 이제 무생채. 아 진짜 맛있겠다. 네. 뭐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 네. 저희 야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후딱 또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있어. 성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유난기의 걱정을 말아요, 최미주의 요요요,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서른의 불금,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달라달란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까지. 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는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고 혹시 뭐 오시기 조금 힘드시다 그러면 스마트폰 야암상가시장 어플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아니 저희 야암생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성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윤환기의 걱정을 말아요, 최미주의 요요요,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서른의 불금,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잘란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아까 1부에서는 첫 순서 우수다 졸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삼겹살 데이에 맞춰서 무생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끼워 맞추기긴 한데 네, 무생채에 대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가볼 만한 곳을 가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깜짝 놀랐네. 지금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저쪽 통영으로 갑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제 저쪽으로 이제 통영으로 갑니다. 통영 하면은 사실 대표적인 별미가 있죠. 충무김밥. 네, 이 충무김밥은 통영이 아직 뭐 충무이던 그 1980년대 초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었는데 보통 김밥은 김에 밥을 펼친 뒤에 반찬들을 더해서 말아 먹지만 충무김밥은 밥은 밥대로 그리고 반찬은 반찬대로 따로 내놔요. 이제 햄이나 계란, 뭐 참치, 치즈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일반 김밥과는 달리 반찬도 무김치, 오징어, 어묵볶음으로 단촐합니다. 맨 김에 그 흰쌀밥을 먹기 좋은 크기로 말아내고 반찬과 국을 더하면 간단하면서도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작죠. 이게 뭐 한 입 먹으면 끝나는 되게 작은 그런 게 이제 충무김밥인데 이 충무김밥이 나오는 그런 설이 굉장히 많죠. 이 충무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순신이 형, 네,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믿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 평범한 듯해도 자꾸 생각나는 충무김밥의 탄생에는 몇몇 설이 있어요. 하나는 뱃일 나가는 남편의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주는 아내는 김밥이 자꾸 상하게 되니까 밥과 반찬을 따로 담아주면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통영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상대로 상하지 않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밥과 반찬이 분리된 충무김밥이 탄생했다는 설과 그리고 따뜻한 남쪽 나라의 그 날씨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진화한 김밥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순신 장군, 네, 순신이 형이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네, 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처음에 충무김밥은 지금이랑 조금 달랐대요. 뭐 쭈꾸미라든지 뭐 갑오징어 뭐 이런 것들을 끼워서 그 김밥이랑 이런 거랑 이제 꼬챙이 같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줬다고 합니다. 네. 이건 거의 그 떡꼬치 비슷한 거 그런 거 아닌가? 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덕분에 통영을 찾는 사람들은 충무김밥을 빼놓지 않고 맛본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 나도 충무김밥 통영에서 먹어보고 싶다. 네,
나도 먹을 줄 아는데. 네. 애주가 또는 뭐 미식가라면은 바람결에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통영 주당들이 그 첫손에 꼽는 해장국 바로 졸복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졸복국. 말 그대로 작은 보거인 졸복 내장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미나리, 콩나물, 무 같은 것들을 넣고 맑게 끓여낸 음식을 말하는데 어떤 과음도 날려버리는 시원한 국물 맛으로 유명합니다. 네, 찬바람 도는 때가 제철이지만 기술이 좋아진 덕분에 사시사철 통영 별미로 맛볼 수가 있어요. 졸복국을 먹을 때면 식초 한 방울 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보고의 독성을 좀 눌러준다고 하니까. 네, 맛있겠다 이거.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요. 제가 그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국에 있는 주당들이 반드시 토경을 가가지고 졸복국을 먹는다고 하는데, 네, 이거 맛있겠다. 근데 이거 진짜 그냥 그 뭐야 술 뭐 해장국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이거. 그러면 이쯤에서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맞나?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리고 성미경의 물 한 개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신청곡 듣고 계속해서 통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리고 성미경의 물 한 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통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응? 이 통영에 방금 제가 그 졸복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이 졸복국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 도다리 쑥국, 뭐 삼뱅이 매운탕, 뭐 물메기탕 같은 것들 그리고 시락국이라는 것도 있대요. 네, 이런 시락국도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뭔가 서민적인 느낌이 들지만 통영 국물 별미의 양대산맥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맛있대요 이게. 그 뭔가 근데 이건 사진이 네, 비주얼은 약간 그런데 맛있어 보입니다. 네. 통영 대표 주전부리 꿀빵은 전국구 명성을 자랑해요. 꿀빵이라는 게 있네. 네, 이름 그대로 이제 밀가루를 튀겨낸 뒤에 팥소를 넣고 겉면에 달달한 물엿을 넣어서 완성하게 되는데 약간 그 계란이랑 비슷한 크기의 달콤한 꿀빵은 전국구 스타일인 만큼 통영 어디서든 다 팔아요. 꿀빵을. 네. 팥소뿐만 아니라 고구마, 뭐 밤, 유자, 녹차 같은 그런 재료들이 들어간 다양한 꿀빵을 맛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한 1,000원 정도 한대요. 네, 이게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꿀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꿀빵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네, 꿀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언제 한번 꿀빵을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생소한 이름, 빼떼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볕에 말린 것을 말하는데 고구마를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약간 그 고구마 비틀어지죠. 이걸 보고 이제 경상도에서 빼떼기라고 부르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저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께서 고구마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과자처럼 이렇게 먹었거든요. 오, 오. 그걸 여기선 빼떼기라고 하나 보네. 네. 쌀이 귀한 시절에는 말린 고구마로 죽을 써서 먹으면서 이제 배고픔을 달랬는데 그게 바로 빼떼기 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웰빙 간식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통영을 찾는 분들이 이 빼떼기 죽이나 아니면 빼떼기를 많이 이제 먹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짜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야? 우짜면은 뭐야? 이름 그대로 우동이랑 짜장면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동이랑 짜장면을 합친 거구나. 이거를 우동에다가 짜장 소스를 얹어서 먹는 통영 별미래요. 근데 우리들이 약간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거 고민할 때 통영 사람들은 우동이냐 짜장면이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셨나 봐요. 뭐 이렇게 우동이랑 짜장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태어난 게 우짜면이라고 합니다. 우동 위에다가 짜장 그리고
고춧가루, 단무지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서 약간 칼칼한 맛을 더한 다음에 담백한 육수를 내기 위해서 디포리를 사용하기도 한 이 우짜면. 네. 우짜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우짜면 먹고 싶다. 네. 다른 거 뭐 꿀빵 뭐 이런 것보다 이 우짜면 먹고 싶다. 네. 우짜면. 네. 혹시 우짜면 먹어보신 분 계시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제보 바랍니다.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 한번 제가 이런 면 종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우짜면, 네, 우짜면 반드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통영 가가지고 우짜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그릇에 한 3, 4천 원 한다네요. 네, 진짜 먹고 싶다. 미치겠는데 이거. 네. 그러면은 신청곡 한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신청하셨네. 현철의 아미새 신청하셨는데 이 현철의 아미새 신청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네, 이 며칠 동안 아미새가 한 2번 나갔던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철의 아미새 몇 번 봐가지고. 네, 어쨌거나 신청곡 현철의 아미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현철의 아미새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첫 번째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에서는 졸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오늘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라는데 그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무생채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그런 곳인데 오늘 통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통영 가가지고 먹을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해드렸대요. 통영 가가지고 뭐 가볼 만한 곳을 얘기 안 하고 먹을 것만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먹는 게 중요하죠. 네. 아니면 제가 통영 그 2부로 해서 이번에는 가볼 만한 곳을 뭐 알아오든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 얘기하다 먹을 것만 얘기하다가 끝났어. 통영은. 네. 뭐 어쨌거나 뭐 통영에 가볼 만한 곳 뭐 그런 거 아시는 거 있으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제보 바랍니다. 네. 제보와 신청곡 사연이 함께하면 언제나 풍성한 라디오가 되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지금 그 저희 야암상가시장에 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그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 저쪽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앞쪽 말고 저쪽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는 좀 낮아요. 그게 그 190cm인가 뭐 2m인가 그 정도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머리 맞는 줄 알고 괜히 뭔가 수그러들고 되게 조신하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인사하게 되고. 네. 뭔가 뛰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푸근합니다. 좋아요. 오늘 날씨가. 네, 저희 암상가 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좀 날씨가 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끼리 저희 암상가 시장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삼겹살 데이라니까 삼겹살도 사셔가지고 집에 오늘 저녁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새 학기잖아요. 네, 아이들도 새 학기 한다고 뭐 가방 뭐 이런 것도 사주실 텐데 네, 그런 거 사주시는 것도 좋지만 네, 뭔가 그 힘이 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뭔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슬쩍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